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캠트로닉스고요. 캠트로닉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캠트로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두 곳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 곳은 반도체고 다른 한 곳은 디스플레이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 통계를 보게 된다면 월 수출 증가율이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로 6개월 연속 동안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반도체 수출액은 약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소유가 급증했었던 2022년 수준까지 회복하게 되면서 핵심 주력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차나 철강이나 자동차 부분에서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3월 수출액은 565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1%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3월 수출입 동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분야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반도체가 현재 뜨고 있는 이유는 온디바이 AI고 이를 구축하는 인프라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기존 요기 소재 기판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리 기판이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성능화와 5G AI 클라우드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FC BJ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경향성 회로 기판인 RF PCB 생산 라인이 FC BJ 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환이 되고 있는 이유는 패키징 시장에서도 반도체 회로 설계처럼 미세 공정이 요구가 되면서 한계에 직면했고, 이 플라스틱 기판 자체가 표면이 거칠고 두께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기판이 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유리 기판은 표면이 평탄하고 매우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서 두께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께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신호 전달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기존 대비 40%가량의 반도체 칩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리기판의 장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SK 앱솔릭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텔, AMD, 삼성전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유리기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TGV 같은 경우는 글라스 소재 기판 패키지의 아주 작은 전극 통로를 만드는 작업인데, 현재 캠토니스가 기존 대명적 디스플레이 유리 원작 식각 기술을 이용해서 유리기판 기술의 핵심 공정인 TGV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TGV 공정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이 TGV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양산화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TGV로서 많은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반도체 분야에서 다른 건 어딜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PGME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EUV 공정에서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7, 8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가 바로 PGM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공정에서도 포토레지스트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산화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핵 의존도가 심한 것 중에 심한 소재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캠트로닉스가 이 고순도 PGMEA를 국산해가지고 현재는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이 PGME에 대한 퀄 테스트를 오는 3분기 내에 완료하고 이 양산화가 시각이 된다면은 24년도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올해 출시가 되는 이 OLED 아이패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OLED 아이패드 모델 같은 경우는 11인치와 12.9인치가 생산이 될 예정인데 이 11인치 모델에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있고 특히 캠트로닉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애플 아이패드 OLED 후공 정식과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LED양 매출도 캠트로닉스의 24년도 매출에 찍히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이 TG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리기판 자체가 양산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SK 앱솔릭스 기준으로 25년도 상반기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PGMEA 같은 부분은 24년도 3분기 내에 콜 테스트를 완수를 하고 양산화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 4분기 때쯤부터 매출이 찍힐 수가 있고 또 24년도에는 이 OLED 아이패드 후공 정식강 매출도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이 PGMEA와 OLED 매출로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GV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25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매출보다는 2025년 매출이 월등하게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캠트로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트로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던 부근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중에 3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 이후로 장중에 다시 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장대 양봉이 다시 나왔지만은 이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모습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은 상황은 이제 조금 보합을 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지 아직까지는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캠트로닉스가 이 유리판의 테마를 힘입고 상승해 주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TGV로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TGV로서 얼마나 많은 상승 흐름이 나올지는 사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GV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게 된다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본전 심리와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빠질 수가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TGV 같은 경우는 24년도 하반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윤곽이 잡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캠플릭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